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중국, 북한, 러시아 반미 벨트잖아요. 네네. 이 반미 벨트가 전부 다 핵이 있고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딱 봤을 때 탄도미사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순항 미사일이 있다? 네. 바다 쪽에서 돌아와서 올지도 몰라요. 3면을 다 막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누가 더 레이더 시스템이나 방공 시스템이 낫냐? 북한은 방패는 없고 펀치만 있어. 근데 우리는 방패와 펀치 두 개 다 있거든. 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건들지 마라. 네. 우리가 깨어나면 지옥이 펼쳐질 걸. 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폰 K. 우리가 이 현무5를 개발하면서 제가 눈여겨본 게 소재 기술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견뎌야 하는 센서도 그렇죠. 있지만 네네.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보통 마하 10으로 꽂히잖아요. 아우. 그럼 주변에 열이 엄청나게 나요.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니까 이게 탄두부가 뾰족하고 네. 기니까 네. 속도가 붙을수록 더 뜨거워지고 굉장히 그러면. 무려 1000도까지 올라가요. 네네. 자, 네. 근데 이 안에 이제 센서나 레이더가 그렇죠. 들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레이더나 센서가 그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얘기했던 뭐 센서, 뭐 레이더, 그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이제 고장나거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계속 얘가 지상 관제소하고 신호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 엄청난 악조건 하에서 다 모든 레이더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요것을 보호해주는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역설적이네요. 미사일이라는 게 가서 잘 터져야 되는데 네. 터지기 전까지는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굉장히 우리가 좋아졌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소부장이에요. 특히 이 소재 부분. 네네. 소재에서 우리가 굉장히 후발주자예요. 그렇죠. 네. 예, 더구나 더 배가 아픈 게 일본이 소재에서는 일본이라면 일본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고 싶지 않은데. 예, 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쫓아왔어요. 어허. 굉장히 많이 쫓아왔고 어떤 일 부분에서는 이젠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특히 탄소 선임 부분에서 네네. 이거 있어요. 미사일이 되도록 가벼워야지 멀리 날아가요. 그렇죠. 네네. 특히 미사일 이제 추진부 같은 데 네네. 있죠. 노즐. 예, 네. 노즐 같은데 거기도 열이 엄청나요. 거기가 제일 뜨겁지 네.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 금속을 썼다고요. 쇠. 예, 네. 금속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나 네, 이런 네, 걸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면 필연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탄소 섬유를 개발해서 여기 부분을 전부 다 탄소 섬유로 대체했어요. 그러면 열에 견디는 가벼운 소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소재가 계속해서 발전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현무5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사일에 적용이 되면 미사일의 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 중에 북한이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재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고생을 하다니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이 ICBM을 만들었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ICBM은 우주공간 밖으로 날아가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재진입할 때 모든 이 마찰열을 견뎌야 돼요. 대기권 안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밖에 나갔다 떨어질 테니까. 근데 이게 아직 증명이 안 됐거든요. 우려되는 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면서 러시아가 이 기술을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대가를 요구를 했으면 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북한은 이런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제 미사일이 우리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맞습니다. 네. 문제는 걔네가 그 안에 뭘 집어넣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나쁜 게 네. 우리는 정상인데 네. 상대방이 비정상이야. 네. 이럴 때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농담이 아니라 미사일 안에 들어가라. 그렇죠. 이러면 사람 집어넣고 쏠 수도 있는 놈들이라. 네. 그래서 이제 벙커버스터 기술, 그 다음에 소재 기술,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되게 역설적인 게 미사일은 맞춰서 잘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 전까지는 안에 있는 레이더와 부품들을 아주 잘 보존해줘야 되는 이게 약간 결혼 과정의 데이트랑 좀 비슷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결혼과 데이트는 다르죠. 누가 그렇죠. 전략과 전술, 전략과 전술이라는 생각을 할 때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전략, 그다음에 결혼을 하는 과정과 이후의 과정은 전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안 해야 돼요. 맞습니다. 결혼 얘기하시니까 우리 기자님께서 급발진하는 거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보통 사람들은 저 같은 일반인들을 보면은 미사일 쐈어. 네. 날아간다 내 세금이요. 막 이 정도로 하는데 그 단순히 날아가는 미사일이 날아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가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하기까지는 정확한 소재 기술, 그다음에 센서, 뭐 레이더, 탄도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국방력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첨단 기술이 뭐 이런 무기에만 쓰이냐? 아니에요. 결국은 무기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은 나중에 민간에 퍼집니다. 아, 그래서 민간에서 쓰는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금속으로 하다가 네네. 결국에는 훨씬 가볍고 좋은 소재인 탄소 소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원래 군용으로 사용을 네. 하려고 개발했다가 결국은 이제 민간이 사용이 되면서 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당대 모든 최첨단 기술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돼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민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네.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개발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확보된 기술들이 이제 양산이 되는 거고 양산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이것을 양산하는 기술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게 물량이 또 확보가 돼야 그렇죠. 전쟁을 할 수 있는 뭐 전쟁이 뭐 1대1 결투도 아니니까 네네. 양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럴 염려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개발이 완료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양산 굉장히 잘해요. 양산의 민족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명주의 양산도 있어요. 경남 양산. 네, 우리 증명했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역시 작가님하고 하니까 경남 양산 좋아합니다. 네. 최첨단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것의 안정적인 양산 이 모든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거의 다 잡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분야가 확 올라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7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사를 보면 정말 눈물 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70년대는 트랙터 공장에 찾아가서 부품만 깎아달라 그렇죠. 그러고 청계천 가서 이게 날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농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눈치 보고 뭐 딴 나라에서 비웃고 야 니들이 그게 되겠냐? 뭐 무기 개발사의 공통점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런데 하나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가 기술 그거 제한 없으면 얼마나 돼? 5, 4, 3, 2, 1 이렇게 한 거 보면 야 우리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위기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어떤 결과물이 저는 현무5가 아닐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무5가 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현무5를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70년대라고 치면은 진짜 50년 잤잖아요. 50년 사이에 이 현무5라는 미사일까지 도달한 우리 한민족이 정말 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우리가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사거리하고 중량 제한이 이제 풀어졌죠.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2012년에 그거 있었고 이제 2020년에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나라의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미국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미국이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고 한국이 이 정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막고 있거나 제한하면은 이게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동맹도 자칫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북한은 지금 핵무기 만든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미사일도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딱 봤을 때 중국, 북한, 러시아, 반미 벨트잖아요. 네네. 이 반미 벨트가 전부 다 핵이 있고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에서 봤을 때 탄도미사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일본도 아니거든요. 일본도 없죠. 그렇다면 뭐예요?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워주는 쪽이 훨씬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고 미국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이제 한국은 이제 이런 정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건 좀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까지 계산했다는 건 좀 기분이 나쁘면서도 좋고 좋으면서 나쁘고 좀 외교는 복잡하네요. 네. 현실이죠. 외교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역량을 키우면 낭중지출한 말씀. 맞습니다. 예, 바로 네. 그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인생이나 국가나 모두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무기라는 건 네. 그 당대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미사일. 네. 네. 더군다나 왜 우리가
탄도미사일로 벙커버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핵이 있으면 해결이 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딴 나라에서 중국에서도 그러고 야, 너무 과무장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핵이라는 무기가 사실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우리 땅 넘으면 핵 쏜다. 근데 넘어왔는데 야 깊게 들어오면 쏜다. 이랬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못 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핵이라는 무기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서 뭐 지금 당장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분쟁 사태가 나도 그 어떤 지도자도 버튼을 마음대로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무 5가 나왔을 때 괴물이란 말이 있었고 괴물이기 때문에 뭐 전술핵에 버금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또 아니죠. 유튜브에서 전술핵 탄두다. 전술핵 탄두에 준하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15킬로톤이라고. 15킬로톤. 네. 근데 현무 5의 탄두가 몇 톤이에요? 8톤. 8톤. 그중에 폭약은 한 2톤으로 추정되죠. 네네. 15킬로톤과 2톤이에요. 아 단위수가 다르네요. 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1000배. 그러니까 킬로톤은 1000배란 뜻이죠. 아. 톤에 1000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네. 상대방한테 핵탄두 못지않은 좀 위기감을 네. 주고 있는 그런 무기다. 뭐 왜 우리 현무가 전술핵 미사일이 아닌지 전술핵급이 아닌지에 대해서 뭐 숫자로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네네. 어렵잖아요. 문과 세상은 문과들 추성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15킬로톤하고 2톤 단위가 다르잖아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톤이고 하나는 킬로톤이면 네. 공이 한 2개는 더 붙겠네요. 네. 그 정도는 3개요? 네. 그 정도는 문과도 뭐 추정할 수는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죠. 현무3 순항 미사일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뭐 배에서 전투하면서 쏠 수 있고 잠수하면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도산 안창호급이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잠수함에서 이게 순항 미사일 발사한다는 것은 이 잠수함이 제한적이나마 전략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안창호급만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데 우리 손원일급도 있고 장보호급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도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쏘나 이렇게 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의미예요. 순항 미사일 왜 특히 순항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면 어디서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북한도 탄도미사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도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당연히 땅에서 쏘니까 땅 쪽으로 올라오는 휴전선 부근에 이렇게 레이더를 켜놔요. 근데 우리가 순항 미사일이 있다? 바다 쪽에서 돌아와서 올지도 몰라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요? 바다 쪽으로도 레이더를 켜놔야 된다. 3면을 다 막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그건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누가 더 레이더 시스템이나 방공 시스템이 낫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봐야죠. 왜? 북한은 방패는 없고 펀치만 있어. 근데 우리는 방패와 펀치 2개 다 있거든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거 양손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술핵 미사일이 한 발에도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인가요? 그 우크라이나가 분리될 때 사실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체시켰는데 이게 뭐 30년도 못 갔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난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고 엄청난 무기를 보유했지만 딱 한 가지가 없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 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현무5 그 영상을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그 미사일을 실었던 그 차량, 이 테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바퀴가 엄청 많아서 처음에는 진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20m? 이게 건담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건담이 18m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긴 게 누워서 가서 이거 운전하려면 진짜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처음엔 자동차 고장 났나? 이랬더니 그냥 바퀴가 옆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 못하지만 야 주차하기 진짜 쉬워졌겠다. 그러니까 이게 18개 바퀴 모두에 조향 장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진해네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큰 트럭이 앞에만 조향 장치가 있으면 이게 회전할 때 반경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 반경이 이게 모두 조향 장치가 있다는 얘기는 반경이 짧게 굉장히 좁은 폭의 도로에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국이 어떤 미사일을 만들었을 때 그 이동 차량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적국의 지도를 놓고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너무 길거나 폭이 네. 넓으면 폭보다 좁은 도로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비포장도 힘들고. 근데 저 정도 기동력이면은 보통 4차선 도로는 다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디든 다 갈 수 있네 이게 돼요. 아, 4차선 도로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하면 한쪽 막으면 2차선도 못 가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북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뭐 실은 네, 미사일 네. 나오잖아요. 얘는 어디까지밖에 못 온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지도 비포장은 위에 못 가겠지. 그러니까 네. 매핑을 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현무 5 같은 이런 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매핑이 불가능합니다. 왜? 어허. 다 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4차선 도로는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 발사 원점을 확인해야 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경남 양산에서 쏠지 아니면 의정부에서 쏠지 그렇죠. 어디서 쏠지 모르는 게 있고 또 한반도가 제가 또 22사단 출신이라 대한민국의 산악 지형에 대해서 빠삭하거든요. 미쳤어요 진짜. 예, 이 좁은 도로와 이 엄청난 산에서 도로가 많지 않은데 이 남은 도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도로 사정도 안 좋잖아요. 네네.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이 텔이 또 하나에 최소 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네. 북한이 열차에서도 쏘고 저수지에도 쏘고 그다음에 땅 파서도 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 걸리니까. 네네. 또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쏘고 싶거든요. 얘네들도.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운용 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북한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건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미사일만 그냥, 보니까. 네. 왜 괜히 그냥 북한이 미사일 많이 쏜데 어떡하지? 주가가 또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네네.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선 미사일 운용 능력, 미사일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한테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사일 성능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소재 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위치가 얼마나 많이 네. 있느냐. 네. 이게 또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는 경제도 좀 북한보다 발전했고 네, 그다음에 네. 텔도 훨씬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낫다. 그러면 이 현무5를 이제 이렇게 장점이 많고 정말 북한이 무서워할 수 있는 무기인데 개발됐다는 얘기는 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개발이랑 뭐 양산 배치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가 연간 70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200발 이상. 그러니까 잘 몰라요. 200발만 할지. 공이 하나 할지. 더 붙을지. 예. 네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구체적으로 세우는 계획들이 많거든요. 네네. 합동 화력함에서도 발수할 수 네네. 있는데 그 합동 화력함에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양산 만약에 합동 화력함이 구체화돼서 여기도 네네. 탑재가 된다고 하면 200발이 문제가 아니죠.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 현무5가 끝이 아니고 또 현무6이나 7, 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끝나면서 네. 우리 또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제 만들 수 있고 네, 네. 현무5가 끝이 아니라 현무6, 현무7, 현무 한 10까지 나올 수 있는 뭐 네. 그런 날들이 있는데 일단 현무5가 실전 배치가 잘 돼서 북한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할 때 한 번쯤은 좀 고민하게 야 우리가 이걸 보내면 쟤들은 저걸 쏘겠네? 라는 걸로 좀 고민해 주는 것만 해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세금을 잘 쓰고 있다 네. 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현무5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새 하고 싶었어요. 우리 찰세현 기자님이랑 네. 얘기하면은 현무5 얘기하면은 더 얘기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기자님? 제가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을 같이 계속 하고 싶은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온 거고 이제 모셔진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무5가 괴물이라고 불리잖아요, 몬스터.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몬스터를 만들었던 우리가 진짜 야, 몬스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좋은 의미에서. 네,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네.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몬스터가 깨어나면 지옥이 펼쳐질 걸. 네, 요걸로 좀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고요. 우리가 계속 잘 나갈 수 있게 사람을 갈아놓는다는 표현은 진짜 잔인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그리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유지하고 이어받아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봐 라고 이렇게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우리 리얼FMK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F1 K!